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립 컴퍼니 태국 방콕의 쿠킹 클래스 중에서 인사드립니다. 이 세계 최고의 여행 도시에는 정말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있고 그것들은 대부분 클룩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번 비디오 주제, 그런 클룩의 액티비티로 꽉 채운 미친 도파민의 방콕 36시간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정말 방콕의 정수를 최단 시간에 뽑아먹을 수 있는 그런 36시간. 네, 그럼 저와 함께 이 방콕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고요. 먼저 가장 큰 덩어리를 첫날 전반부에 배치합니다. 뭔가를 크게 둘러보는 투어죠. 방콕의 여러 투어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바로 라다나코신 섬의 왕궁과 그 근처 사원들인데요. 왕국 그리고 불교 국가인 태국의 정체성을 정말 진하게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하지만 개별 여행객이 둘러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죠. 담겨있는 스토리는 많은데 안내판이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거든요. 때문에 이쪽을 구경할 때 스팟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투어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태국이란 나라, 방콕이란 도시에 대한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왕궁과 사원을 자세히 구경한다를 넘어 앞으로의 방콕 여행도 좀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멋진 가이드 투어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여행객이 몰려오는 방콕, 클록 투어 상품들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가지 옵션을 지원하고요. 다른데 몰라도 왕궁에서는 전 한국어 투어를 추천해요. 좀 복잡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영어로 이거 알아듣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방콕은 다른 곳에서 외국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방콕 왕궁과 그 근처 투어는 크게 3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 왕궁과 왓프라케우, 와다룬, 와포입니다. 왓은 태국어로 사원이란 뜻인데 에메랄드 사원 왓프라케우가 왕궁에 딸려있는 구조고요. 이 사원이 방콕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 안에서는 그 이름의 유래가 된 에메랄드 부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태국 왕실은 지금까지 이어지니만큼 이 왕궁에는 근대 서양의 건축 기술을 많이 차용한 곳도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와포는 왕궁 바로 남쪽에 있는 곳으로 여기 포인트는 아주 커다란 와불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멋진 장소들이 많습니다. 가이드 투어에서는 거기 얽힌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어볼 수 있어요. 와다루는 강변과 가까운 멋진 탑이 인상적입니다. 별명은 새벽사원. 여기도 방콕 사진이나 엽서의 단골 손님이죠. 여러분은 아마 이 사원을 강 건너편에서 처음 보게 될 텐데 실제로 건너가서 보는 와다루는 첫 인상보다 더 독특합니다. 혹시 방콕이 초행이 아니라서 예전에 왕궁을 가보셨나요? 당연히 방콕에는 왕궁 말고 더 다양한 투어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북쪽의 아유타야 그리고 서쪽의 기찻길 시장과 수상 시장 투어를 추천하고 싶어요. 아유타야는 현재 타이 왕국과 연결되어 있는 시암 왕국보다 더 이전 14세기에서 16세기 전성기를 누렸던 아유타야 왕국 시대 수도인데요. 이 왕국은 서쪽 미얀마의 침입에 의해 멸망하고 도시 역시 아주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진 게 많았던지라 파괴되고 남은 유적들조차 굉장히 멋지죠. 취향에 따라서는 이쪽을 방콕 왕궁이나 유명한 절들보다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유타야의 유명한 상징은 바로 목이 잘린 부처상들. 미얀마가 아유타야를 멸망시킬 때 여기 있는 부처상들의 목을 다 잘랐는데 몇백 년이 지난 지금은 뭐라 형언하기 힘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요. 맥클렁 기찻길 시장과 또 다른 수상시장은 방콕에서는 멀지만 서로 가까워 세트로 묶이는데요. 기찻길 시장에는 놀랍게도 기차가 실제로 지나갑니다. 생각보다 더 타이트한 모습에 상당히 놀라게 될 거예요. 아니, 이게 된다고? 수상시장의 배경은 방콕 근교에 아주 다양하게 건설된 운하들인데 운하 주변과 보트로 이루어진 멋진 상점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아유타야와 마찬가지로 개인으로는 가기 많이 번거롭기에 투어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고 재밌는 장소입니다.
이런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 늦은 오후. 지금은 시간 여유가 좀 있어요. 호텔에 가서 좀 쉬거나 수영장에서 놀아도 좋습니다. 벌써 배가 고프다면 밥을 일찍 먹어도 돼요. 그리고 드디어 킹파워 마하나콘에 올라갈 차례예요. 마치 용이 휘감고 승천한 듯한 모양의 이 빌딩 꼭대기에 방콕 최고의 전망대가 있습니다. 클룩에서 구매한 바우처 QR코드를 통해 티켓 카운터 줄 안 서고 바로 입장할 수 있어요. 아까 한나절 이어졌던 투어는 현대적인 것이랑은 좀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여기서 동남아를 상징하는 현대 대도시로서의 방콕 정말 제대로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처음 가면 정말 깜짝 놀라는 부분이에요. 동서남북 어딜 봐도 멋지죠. 왕궁과 마찬가지로 방콕 초행이라면 꼭 가야 할 필수 코스. 도쿄로 따지면 여기가 시부야 스카이고 상하이에서는 상하이 타워입니다. 여기서 야경까지 보고 내려온 다음 아까 밥을 안 먹었다면 저녁 먹고 그렇게 어느 정도 하루가 저물어가죠. 하지만 방콕의 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고 고생했으니 이제 마사지를 받는 건 어떨까요? 태국은 마사지 왕국답게 정말 다양한 스파가 있지만 실패하지 않는 어느 정도 보장된 퀄리티를 원한다면 수쿠미 쪽에 많은 프리미엄 스파를 예약하는 걸 추천해요. 음식은 딱 맛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죠. 비주얼과 분위기, 서비스도 그 다이닝 경험의 일부잖아요. 마사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갔을 때 접객 경험, 좋은 복장과 질 좋은 오일, 모든 게 만족스러운 스파를 구성하는 요소예요. 때문에 이런 스파 예약, 가보면 왜 인기가 많은지 대번 이해하게 되죠. 마사지는 1시간부터 2시간, 길게는 3시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때 시간 선택은 그 뒤에 뭘 할지 생각하고 고르면 좋겠습니다. 마사지 끝내고 숙소에서 쉴 거다 하면 2시간 혹은 그 이상으로 길게 골라도 되고요. 이거 받고 다시 또 놀러 가거나 그러면 간단하게 1시간만 해도 되죠. 방콕의 밤에도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젊다, 더 먹고 마시고 놀고 싶다. 그러면 배낭 여행자의 성지 카오산에 가서 시끄럽게 즐길 수도 있겠죠? 혹은 세련된 동네 곳곳에 있는 라이브 바에 가서 맥주와 함께 멋진 음악을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가게는 전승 기념탑 쪽에 있는 색소폰 펍. 야, 여기는 언제나 최고예요. 더 늦게는 RCA나 통로의 클럽에 가도 되는데 이거는 개인의 취향에 달린 부분.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숙소로 돌아갈 차례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닐 때는 역시 교통편이 좋은 지역의 호텔을 잡는 게 좋은데요. 여기는 BTS와 MRT, 방콕 도시철도의 주요 두 노선이 교차하는 아속의 센터포인트 호텔입니다. 클룩에서 쉽게 예약할 수 있어요. 둘째 날 아침에 또 다른 완전 추천 액티비티가 있으니 바로 태국 요리 쿠킹 클래스. 한국에서는 태국 요리가 그렇게 대중적인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범위를 세계로 넓혀보면 태국 요리 엄청나게 인지도도 높고 애호가들도 많습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방콕에는 정말 다양한 쿠킹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실로, 수쿠미 등 자기 숙소 위치에 맞게 고르면 돼요. 시간은 오전으로 합니다. 그래야 점심때 여러분이 만든 음식을 먹고 저녁에 또 다른 걸 먹을 수 있으니까. 구성은 크게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근처 시장을 구경하며 원재료에 대한 설명을 듣는 거예요. 태국 음식 먹다 보면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여러 식재료들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 조리한 음식으로는 그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섞여버린 상태니까. 혼자 시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줄 사람이 없죠. 시장 상인들 대부분 영어가 잘 안되는데 보기에는 이게 뭐가 뭔지 구별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투어에서는 전문가의 쉬운 설명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재밌는 파트. 음식들을 직접 조리하는 거예요. 언제나 만드는 음식이 같진 않고 자기가 고르거나 혹은 요일별로 로테이션이 돌아갑니다. 간단한 코스처럼 샐러드, 커리, 볶음, 디저트 이렇게 4-5개 음식을 만들게 되는데요. 되게 유명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호불호도 덜 갈리는 편이에요. 여기서는 아까 시장에서 구경하지 못했던 피시소스나 커리 같은 조미료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어렵지 않습니다. 요리치도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숙련된 조교가 다 도와주거든요. 만들다 보면 내 손에서 이런 작품이? 하고 놀라게 되곤 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만든 걸 먹는 거죠. 이건 아침 겸 점심이랄까요? 상당히 양이 많기에 혹시 조식을 먹는다면 아주 가볍게 먹고 오는 걸 권장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느 정도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파트. 그 전에는 좀 바쁘거든요. 이 요리 클래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추천하는 부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태국 음식들을 계속 먹을 건데요. 이 쿠킹 클래스를 듣고 나면 음식을 느끼는 시각이 조금 더 넓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원한 실내에서 진행되는 것도 또 다른 장점. 솔직히 전날의 왕궁 좀 더웠을 테니까요. 그 다음 찾아온 오후는 좀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시간이 날 때 태국에서는 뭐다? 바로 마사지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시간대 엄청 더워서 밖에서 뭔가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어제랑 다르게 좀 여유가 있으니 마사지를 2시간 정도로 좀 길게 받아도 괜찮아요. 가장 기본적인 타이 마사지는 건식이에요. 오일이 기본인 발리와 조금 다른 부분. 첫날 갔던 와포 사원을 기억하시나요? 거기가 바로 타이 마사지의 본산이죠. 또 이런 타이 마사지는 그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에 등록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방콕은 세계적인 여행 도시잖아요. 일반 싼 마사지는 태국 어느 도시를 가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하이 퀄리티의 고급 스파는 정말 방콕이 세계 최고예요. 한 번은 꼭 체험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사지 후에는 간단한 디저트까지.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망고 요리인 카오니어 마무엉입니다. 찰밥에 코코넛 소스와 곁들인 망고. 아까 쿠킹 클래스에서도 만들어 먹었는데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최고예요. 그리고 마사지가 끝난 다음에도 좀 더 시간이 남을 텐데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방콕의 스팟을 추천해 볼까 해요. 바로 차이나타운 근처 짜오프라야 강변 카페들. 이쪽은 20세기 초 개발된 옛날 분위기를 팍팍 풍기는 지역인데요. 여기 있는 카페들은 거기 있는 고택들을 리모델링해 만든 거예요. 여러 곳이 있지만 특히 추천하는 곳은 헝시앙콩.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느껴보세요. 만약 카페 위치가 좀 외져서 가기 부담스럽다. 그러면 무난하게 쇼핑몰 구경도 괜찮아요. 사이암 중앙에 있는 파라곤몰과 그 친구들, 혹은 프롬퐁에 있는 엠스피어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열대기후 태국은 시원한 쇼핑몰 문화가 아주 발달했는데 이곳들은 다시 거기서도 정점에 서 있는 곳이랄까요? 활발한 푸드코트부터 고급 자동차 매장까지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도 아니라면 호텔 수영장에 다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방콕은 호캉스 천국이니까 느긋하게 음료수를 쪽쪽 빨며 오전에 배웠던 쿠킹 클래스를 마음속으로 정리해봅니다. 두 번째 저녁 시간이 찾아왔네요. 이 일정의 최종 코스입니다. 첫날에 왕궁 근처를 돌아다니며 그리고 킹파워 마하나콘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아까 들렀던 딸란너의 카페에서 여러분들은 방콕의 멋진 짜오프라야 강을 구경하셨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이 멋진 강변을 좀 더 독특하게 즐겨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한 좋은 경험이 있으니 바로 짜오프라야 강 디너 크루즈. 역시 방콕의 초인기 상품이기에 정말 다양한 크루즈들이 있는데요. 시설과 음식은 대개 가격대를 따라가요. 하지만 크루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어디서 크루즈를 탑승할지 고르는 거. 짜오프라야 리버 크루즈 선착장은 크게 두 곳입니다. 오픈형 야외몰인 아시아티크, 그리고 방콕에서 가장 멋진 쇼핑몰 아이콘 사염.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아티크보다 아이콘 사염을 추천해요. 몰 자체가 워낙 환상적인 분위기거든요. 여기 6층의 테라스로 가면 짜오프라야 강변과 함께 그 너머 실론과 사톤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환상적이죠. 첫날 갔던 킹파워 마하나콘도 보이고요. 이렇게 선착장이 구분된 크루즈도 있고요. 그러면 아이콘 사얌을 고르면 되고 아예 아이콘 사얌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저녁 7시 45분으로 이때가 더 예뻐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선착장에서 크루즈를 타면 끝. 크루즈 자체는 심플해요. 뷔페 음식을 먹으며 지나가는 강변의 풍경을 구경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 심플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좋은 재료는 크게 가공 안 해도 맛있잖아요. 선선한 저녁 강바람,
훌륭한 라이브 음악, 황홀하게 불이 켜진 와다룬과 왕국, 최고입니다. 방콕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크루즈가 끝나면 이제 밤,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만약 크루즈를 좀 이른 저녁에 탔다? 그러면 아이콘 사이암이 밤 10시에 영업이 끝나니 아까 미처 못 간 테라스에 밤에 가도 괜찮겠죠?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알아본 방콕의 도파민 뿜뿜 36시간을 정리해볼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저와 함께 방콕의 도파민 넘치는 36시간에 대해 알아봤고요. 뭔가 생각하기 싫을 때 딱 이렇게만 따라 하면은 진짜 즐거운 방콕 여행 될 거예요. 이 비디오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클록에서 예약 가능하고요.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방콕에서 마사지를 받는 트리콤판이었습니다.